발산의 정의. 말로 하면 저렇게 됩니다. 임의의 표곡면을 따라 전속밀도 D를 면적분한 값을 그 표곡면으로 최적으로 나누되 그 최적을 0으로 하는 극한값이다. 그거를 우리는 D라는 벡터의 발산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속밀도 D의 발산을 우리는 다이버전스 오브 D라고 쓰면서 그 내용은 바로 우변에 있는 것과 같다. 직각좌표계로는 저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벡터 연산자 델을 도입을 합니다. 벡터 연산자는 보다시피 직각좌표계로 말하면 저런 형태예요. 그래서 눈으로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단위가 미터분의 1이겠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요. 저 연산을 한 번 할 때마다 미터분의 1이 된다. 그런 얘기니까 델 스퀘어 V는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볼트 파 미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트 파 미터 제곱.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이거예요.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 V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델 오퍼레이터라는 것이 델 오퍼레이터라고 말하는 이것은 원래 벡터입니다만은 벡터 표시를 뭐 이거는 유니까 하니까 그냥 이것만 표시해요. 벡터 표시 없이 이것만 표시해서 벡터다라고 약속을 하고 직각좌표계로 얘기했을 때는 미터분의 1인 x방향으로의 변화율과 y방향으로의 변화율과 z방향으로의 변화율이다 라고 적고 그리고 이 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연산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뿐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델 D와 같이 이거 벡터니까 벡터와 벡터가 만나서 내적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델 크로스 D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죠? 내적이 하나 있고 외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듯 싶지만 사실은 어디서 이런 것들을 쓸 것이냐 하면 이건 벡터일 땐 벡터일 땐 두 개의 연산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스칼라에 대해서도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레디언이라고 하는데 이 연산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걸 가리켜서 써서 이렇게 바꿔서 쓰는데 그러면 이거는 죽음 정도가 아니라 이건 능지처참해요. 연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연산을 뭐 뒤에서부터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앞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된 것이 의미하는 바는 보다시피 스칼라를 이용해서 벡터화하는 거죠. 이건 벡터를 이용해서 스칼라화하는 거고 이건 벡터를 그대로 남겨두는 거고 이건 스칼라를 오히려 벡터화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V죠. 스칼라 물리량을 X방향 변화율, Y방향 변화율, Z방향 변화율을 각각의 성분으로 하는 성분 3개짜리 정보 3개를 만드는 거예요. 정보 하나를 3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보 하나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보 3개를 하나로 만들고 이건 정보 3개를 또 다른 3개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정보 하나를 3개로 만드는 거. 그런 의미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요거 자체가 벡터니까 요 벡터를 여기다가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다도 집어넣을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0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것만 의미가 있어서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델 그레디언 V 이걸 우리는 이걸 라플라시안 이건 라플라시안이라고 불러요. 이건 라플라시안이라고 불러서 라플라시안 V라고 쓴다. 이 네 가지뿐이 없으니까 너무 거창하게도 말고 델 오퍼레이터가 나오면 이 네 가지가 항상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이 되면서 결국 델 오퍼레이터는 단위가 가장 쉬운 것은 미터분의 1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벡터 오퍼레이터 연산자니까 벡터 연산하는 것만 허용이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온 것이냐면 3번까지 가우스 법칙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델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면 델 닷 D는 로브이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단위가 뭐라고 해? 좌변이요? 쿨롱파 미터 제곱을 미터로 나눠줬으니까 쿨롱파 미터 세제곱. 우변은요? 쿨롱파 미터 세제곱이요. 그래서 그게 가우스 법칙이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미분형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러지만 이제는 미분형이란 말도 안 붙이고요. 이걸 가우스 법칙. 그리고 큰 놈을 적분형 가우스 법칙. 이렇게 부르면 적당하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발산 정리라고 해서 결국 발산이라는 것을 정의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정리가 나오겠죠. 정리라는 것은 이렇게 흐트러진 걸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리 정돈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홈런 시간에 무슨 회의를 한다 그러면 맨날 정리 정돈 잘하자 뭐 이러잖아요. 정리 정돈. 정의하고 정리하고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정의는 뭡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정의가 하나 나왔죠? 아까 뭐가 나왔어요? 발산이란 무엇인가? 정의했죠? 그것처럼 그게 정의라면 그렇게 정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정돈을 잘해서 하나의 쌈박한 원리를 이용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정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정리가 발산정리. 발산정리. 결과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발산정리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벡터, 꼭 전속 벡터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만 어떤 벡터를 임의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한 것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 이제 폐곡면 그러면 우리 교실이 지금 폐곡면입니까? 문 닫혔으니까 폐곡면이죠. 문 열면 폐곡면이 아니에요. 그럼 문이 닫혔으니까 폐곡면이면 폐곡면은 뭘 전제를 해요? 폐곡면. 폐곡면하고 등가는 뭐예요? 뜬금없죠. 묻는 게 늘 이런 식이에요. 뜬금없이 뭔가요? 이러면 그렇지만 벌써 이제 눈치를 채야만 되는 게 뭐냐 하면 폐곡면은 최적을 전제를 합니다. 그죠? 문을 여는 순간 폐곡면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최적도 아니올시다. 알지요? 그죠? 우리 이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최적이 있어요, 없어요? 최적이 있다고 우리는 보통 말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 논리를 얘기할 땐 최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뚜껑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된 것도 최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깎은 것도 최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파인 것도 최적이라고 말한다면 뭐가 최적인지가 정의가 안 되니까 최적은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폐곡면이 아니니까. 어쨌든 한 모금 마시고 폐곡면은 최적을 전제하고 있다. 그럼 이쪽은 폐곡면에 대한 면적적 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어떤 것을 계산할 때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적 분 한 것하고 최적적 분 한 거하고 같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요것을 그대로 사용 안 하고 요렇게 해요. 아직 이퀄은 아닙니다. 벡터의 발산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는데, 정답을 말해야 되는데, D라는 벡터하고, 다이버전스 오브 D라는, 이건 스칼라 값이 된 건데, 결국 벡터 값이 스칼라가 됐는데, 차원이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얼마만큼 낮았어요? 미터분의 1만큼 낮아졌죠. 그럼 그게 이제 면적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진 않죠.
면적을 곱해줘야만 되는 것에서 최적을 곱해주는 걸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게 이거. 이거는 면적을 곱해준 거죠, 결국은. 면적을 곱해주는 거에서 이놈은 최적을 곱해주는 걸로 가야만 이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여기에 dv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쪽은 폐곡면이라는 의미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만 이쪽은 최적은 없어요. 그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최적 그 자체가 폐곡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건 실제적으로 사실은 면적적분이니까 이중적분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최적적분이니까 삼중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발산정리라고 그래요. 발산정리. 그리고 이런 거 쓸 때, 그 정확한 명칭을 꼭 기억을 하세요. 발산의 정리 아닙니다. 발산정리예요. 근데 가우스 법칙일까요? 가우스의 법칙일까요? 의 법칙이에요. 그건 부르는 방식이 있다고. 맥스웰 방정식일까요? 맥스웰의 방정식일까요?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라플라스의 방정식일까요? 라플라스 방정식일까요? 라플라스 방정식. 그거 부르는 게 그래요. 그냥 라플라스 이퀘이션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나 그 가우스의 법칙 할 때는 가우스즈의 물론 이제 아포스트로피만 쓰지만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패러데이의 법칙이지 패러데이의 법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르는 거 어찌듯이 이거 발산의 정리 이렇게 부르면 오늘 여러 번 죽는데 이것도 죽음이에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발산 정리. 영어로 말할 땐 다이버전스 티어럼 그냥 그렇게 불러요. 다이버전스 티어럼 저기 있는 대로 다이버전스 티어럼 그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폐곡면을 따라가면서 면적적분하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작전을 바꿔서 폐곡면 내의 최적에 대해서 내부에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부에서 계산한다. 여러분 보고 이제 옆에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권할 수 없겠지만 마음껏 함성을 질러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16명이 빵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에서 야 안에 16명이나 있네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되겠죠. 바깥으로 발산해 나가는 그 소리를 보면서 아 이거는 10명 되겠구나 100명 되겠구나 이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안 내부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최적 내부에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고 이건 그게 아니라 최적을 싸고 있는 표면에서만 계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까 직육면체가 있다면 이거는 내부에서 계산하는 거고요. 이거는요 6면에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것이지만 결과는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 같은 것이 아주 심플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심플하게 아니라 어떤 논리를 갖고 증명한 거지만 심플하게 증명할 때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가우스의 법칙이니까 이게 뭐하고 같다 그랬냐 하면 Q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Q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로 V에 dV 이렇게 쓸 수 있죠. Q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로 S에 ds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로 L에 dl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로 S가 이거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테고 로 L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 이거는 조금 위험천만해요. 그러나 어쨌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근데 로 V가 아까 뭐였었어요? 포인트형 가우스의 법칙에 의하면 로 V하고 뭐하고 같죠? 다이버전스 오브 D하고 같았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될 테니까 저거 있고 이거다라는 게 뭐 쉽지요. 사실은 미리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다음 학기에 배우는 내용까지 합해서 결국 뭘로 그 귀결이 될 것이냐면 맥스웰의가 아니라 맥스웰 방정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4개의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배운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를 써요. 정자기학에서도 이거 똑같은 식이 있어요. 다이버전스 오브 B는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소스 자체가 없어요. 이게 소스라는 얘기예요. 이건 소스에서 발산한다 이런 얘기고 이건 소스가 없으니까 발산이 없다. 그런 얘기나 똑같아요. 요 두 식에다가 새롭게 배울 식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런 식들이 있습니다. 커러브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커러브 전기장의 세기는 이딴 거 없다. 이렇게 4개씩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또 맥스웰 방정식에 적분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우스의 법칙이면 가우스의 적분형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전속 밀도를 회곡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한 것은 Q다 하는 식이듯이 이거 뭐 뻔하죠. 4번째 회곡면에 대해서 자속 밀도를 면적 적분한 것은 소수가 없다. 뭐 이 식이 똑같은. 그랬을 때 요것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린 이걸 이렇게 사용했지만 여기에 발산의 정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게 뭐냐 하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은 생성된다. 이거 정도는 알겠죠? 모를래나?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집 밑으로 그 큰 물줄기가 있으면 몸이 많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결국 이게 자기장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라고. 그래도 물이 흐르니까 물이 흐름에 의해서 그 자기의 어떤 패턴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다고요. 아직 정량적으로 그것을 규명한 것은 논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결국 요 두 개는 회전에 관한 거고요. 왜냐면 이게 회전이잖아요. 그죠? 회전에 관한 거고 요 두 개는 발산에 관한 거고요. 그러면 회전에 관한 거니까 회전에 관한 정리는 뭐가 있을까요? 여긴 발산에 관한 정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발산 정리예요. 회전에 관한 정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회전 정리죠. 회전 정리. 회전 정리에서 결국은 적분형하고 미분형하고가 언제든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발산 정리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이거 설명하는 논리는 이제 저 그림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발산 정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거 이퀄 이거다 이거는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냥 증명하기보다는 이거 이퀄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거 이퀄은 좀 곤란하고 다시요. 다이버전스 오브 D는 정의되기를 어떻게 정의됐냐면 그 전속 밀도를 임의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하고 그 폐곡면이니까 최적이 있으니까 최적으로 나눠져서 그 최적을 0으로 보내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요것 없이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냥 어프락시메이션이죠. 뭐. 그죠? 그것도 소최적에 대해서.
최적이 너무 크면 안 되고. 근데 얼마나 큰지 그건 얘기하는 바가 없고. 그래서 결국 그 시기에 저 시기 오면 바는. 그래서 임의의 소최적에 대해서 그 폐곡면에 대해 전속밀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 최적으로 나눠준 거는 about divergence of D이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요 델타 V를 요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결국 요 식은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소최적에 대해서 전속 밀도를 면적 적분한 것은 그것의 그 최적에서 균일하다고 보고, 이게 어프락시메이션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하는 건 뭐냐면 이거 균일하다고 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델타 V가 이렇게 넘어왔어도 델타 D, 다이버전스 오브 D의 델타 V 이렇게 쓰면서 approximately equal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요 소최적에서 요게 어디서든지 균일하다고 본다면 이렇게 간 거예요. 어쨌든 저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요 식을 이제 이용하도록 합시다. 요 식을 이용해. 그러면 저런 큰 최적이 있다 그러면 저 최적을 잘게 쪼개 지금 몇 개로 나눴습니까? 아니 15개 내지 20개로 나눴죠. 근데 최적을 저렇게 20개 정도만이 아니고 무수히 많이 나눠요. 무수히 많이 그렇게 나눠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0개 정도만 이제 취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여기에 요만한 최적이 하나 있고 그 옆에도 요만한 최적이 또 하나 있고 뭐 이쪽에도 최적이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노란 거에 대해서 요쪽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쪽을 계산한다 그러면 폐곡면 나가는 방향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몇 개 면을 계산하면 되나요? 6개 면, 노란둥이 6개 면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노란둥이 6개 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요거 6개 면 이렇게 된 거예요. 6개 면. 그러면 요 노란둥이 이쪽 방향으로 계산한 거하고 이거 뭐라 그러나? 이 색깔,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 맞아요? 파란색 저쪽 방향으로 그 D를 계산한 거하고 어떨 것 같아? 같다고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때? 거의 같지가 않죠. 반대죠. 값이 반대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지금 말하자면 이거 접목하고 이거 접목한 거 더한다 이런 얘기예요. 더한다 그랬을 때 결국 살아남는 거는 뭐만 살아남냐면 최외곽 요것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다시 육면만 내부는 상쇄되고 그러면 결국 저걸로 얘기하면 뭐만 살아남는 걸까요? 최외 폐곡면만 살아남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갖고 생각했어요. 요 면적하고 요 최적하고 요 최적하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살아남는 건 이게 이제 2차원적으로 생각해요. 하여튼 그거예요. 지금 3차원적으로 설명을 해서 내부는 서로 상쇄가 됐는데 내부는 서로. 그럼 결국은 요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요것만 남는 게 요쪽이에요. 요쪽을 이제 다 더한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전속 밀도를 잘게 쪼개서 한 것은 결국 뭐가 됐느냐. 이따만한 전체 최적 외부만 계산하면 된다. 그런 얘기. 네, 그죠? 그러나 이렇게 크게 쓸 필요는 없죠.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을 봅시다. 이쪽을 보는데 이쪽은 뭐예요? 요거 하나에서 여기 내부에 있는 거 최적하고 요거 있는 거 최적하고 했어요. 그거 다 더한 거. 그걸 뭐라고 쓸 겁니까? 이건 이거 하나로 쓰면 되고 이거 다 더한 거는 결국 다 더한 거는 몇 개를 더하는 거예요, 지금. 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인데, 그죠? 이거 하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approximation이에요. 그걸 이퀄로 가져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슨 수가 있어요? 무슨 수가 있어요? 이퀄로 가져오려면. 이렇게 가면 되죠. 요거 DV로 가고, 요거
인테그레이션으로 가고. 그게 적분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이버전스 오브 D는 dv.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보다 오히려 이게 우격다짐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논리예요. 이 논리라는 것은 결국은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100% 맞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느냐? 어떤 최적이 있다면 좌변은 최적을 소최적으로 나눈다? 그러면 소최적을 통해서 폐곡면 면적적분 한다라는 것을 다 더해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썸해가지고 뭐 인테그랄 이딴 거 아니고 결국은 그것을 더한다는 얘기는 내부 계산은 서로 상쇄가 되니까 외부 계산을 하는 이 그 폐곡면 최외부의 그러니까 폐곡면 계산만 하면 된다 그거니까 이렇게 크게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거 다다다다다 더한 거. 그것은 이쪽은 approximation이 equal로 되는 것은 결국은 더 잘게 아주 인피니테시말리 스몰하게 잘라서 그걸 다 더한 거. 이건 더한 거지만 이렇게 간 거하고 이렇게 간 거하고 같다. 이렇게 된 것으로 끝. 증명 끝. 이런 얘기예요. 어때?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스몰 해서 이게 뭐라고요? 폐곡면 면적 적분. 이거는요. 내부에서의 발산 최적 적분. 네? 내부 다 더하는 거예요. 이건 내부에서 계산하는 거고 이건 뭐 그 겉표면에서만 계산한다 그런. 그래서 작은 최적 델타 V의 겉면인 폐곡면 S를 따라 면적 분한 값의 합은 최적 V의 겉면을 따라 적분한 값과 동일하다. 그죠? 그건 이제 내부는 자꾸 상쇄되니까 그런 뜻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발산정리 정리합니다. 임의 벡터 D를 폐곡면을 따라 면적분한 값은 그 폐곡면을 외부 경계면으로 갖는 그 최적에 대해 그 벡터의 발산을 최적분한 값과 같다라는 것을 정리되고요. 수식으로는 2번식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폐곡면에 대한 면적적분의 이중적분이고 오른쪽은 우변은 최적적분의 삼중적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가우스의 법칙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건 이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우스의 법칙의 미분형하고 적분형의 관계를 결국은 회전 정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헬름홀스의 정리. 우리가 이제 벡터 수학을 배우면서 이미 정리한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결국은 오늘 이제 발산을 유도하면서 정의하면서 우리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벡터에는 두 가지 성분이 있는 겁니다. 발산이란 성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성분이 있다면 그 성분의 그 방향으로의 변화율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벡터의 발산이 있고 또 벡터의 회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런 계산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어떤 벡터 그게 뭐 A도 좋고 B도 좋고 그래요. 이것은요 얼마일 것 같아? 우선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네? 요게 벡터예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스칼라의 벡터예요. 스칼라죠. 그러니까 연산은 항상 뒤쪽에서부터 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스칼라라고 해요. 스칼라인데 이 값이 뭐일 것 같아? 0이에요. 왜요?
0 벡터는 아니다. 예, 0이에요. 0인데 왜 0이냐 하면 결국 이런 얘기죠. 어떤 벡터의 회전 성분만 여기서 사용됐는데 여기서 뭐라고 묻는 거냐면 발산 성분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벡터 연산이라는 게 또 다른 거 하나는 뭐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식 이렇게 말해요. 항등식. 이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등식이란 말이에요. 항상 어떨 때라도 맞는 항등식이에요.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거였어요. 전기장의 세기가 이거는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벡터죠. 네? 벡터 오퍼레이션 했으니까 벡터인데 이거는 현재까지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장의 세기에 회전 성분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회전 성분은 없다 이러기 때문에 요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정해야 하냐면 전기장의 세기를 마이너스 그레디언 V로 정의해서 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전기학에서 배울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쿨롱의 법칙, 두 번째는 가우스의 법칙, 세 번째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curl of gradient V는 뭐라고 쓸 거예요? 0에 0 벡터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것도 항등식이라고요. 왜 그런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는 회전 성분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인데 회전 성분은 없는 것에서 또 회전 성분을 구해봤자 없죠 당연히. 이런 항등식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기준에서 이제 그 정리를 할 수 있냐면 헬르몰츠의 정리에 의하면 결국은 두 개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빈틈없이 어떤 벡터든지 발산 성분과 회전 성분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 벡터가 다 설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벡터의 발산 성분 보세요. X 성분의 X 방향 변화, Y 성분의 Y 방향 변화, Z 성분의 Z 방향 변화율 그것만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다이버전스 필드가 0인 그런 것을 우리는 솔레노이드이라고 하고요. 얘가 또 나타나서 겐세이네. 그리고 역시 벡터의 회전 성분이 저런 성분들이 필요한데 그 회전 성분이 제로인 것을 curl free field라고 그러는데 그걸 irrotational 회전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라는 것으로 헬르몰츠의 정리를 좀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결국은 이 두 가지만 규명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극이다. 말이 되나? 안 되겠구나. 상극이다가 아니라 서로 상보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헬르몰츠의 정리. 아직은 우리가 이제 배운 적이 없습니다만은 2학기에 배울 거예요. 정자기학에서 배울 내용인데 전기장의 세기라는 것이 회전 성분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전류가 있으면 그것이 회전하는 성분으로 저렇게 나타나요. 그게 저런 식으로 쓰고 그걸 우리는 암페어의 법칙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전기장에 대해서는 0이라고 읽고 이걸 우리는 0을 이제 그 회전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이미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지. 지난 학기에 뭘 배웠냐면 회로 이론을 배웠지. 배웠지? 그때 회로 이론에서 배운 첫 번째 법칙이 뭐예요? 키르요프의 볼테지로. 이게 그거예요. 잘 모르겠다 이거죠. 자, 이제 차원 해석법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이렇게 놨어요. 이거 단위가 뭡니까? 볼트. 그럼 이거 단위는 뭔가요? 볼트 파 미터. 그럼 이게 볼트 파 미터라는 게 확인됐죠? 전기장에서 이게 볼트 파 미터예요. 우선 정의할 때는 우리는 뉴턴 파 쿨럼이라고 정의했는데 볼트 파 미터라고 읽어요. 볼트 파 미터. 그럼 볼트 파 미터 이거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키르호프의 법칙. 키르호프의 볼테지 법칙을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해? 회로에서 폐회로에서 는 제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예요? 전압. 전압의 합 이렇게 안 해. 이게 어디 전압이에요? 이거는 전압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에이 또 까먹었구나 그동안. 이걸 그냥 전압 강하 또는 상승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킬로웨프 볼테지 로에 의하면 폐회로를 따라가면서 전압 강하의 합은 제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거라니까. 한 바퀴 돌면 결국 제로다. 저게 그대로잖아요. 한 바퀴 돌아가면서 전압 강하. 이게 전압 강하잖아요. 전압 강하에 한 바퀴 돌아가면서 합은 제로다. 네? 그런 내용. 오해했다 이거죠. 회로 이론은 우리가 배우는 정전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요? 에이, 그딴 게 어딨어요. 정전기학의 내용을 회로에 적용한 거예요. 정전기학이 훨씬 더 큰 학문의 영이고 거기에 회로의 내용이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 자, 요것만 이제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항등식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결국 첫 번째 식에서 말할 때는 회전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식에서 말할 때는 발산을 얘기했는데, 회전 성분에 남아있는 것의 발산은 당연히 없으니까 0이다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이제 증명할 때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 하면, 자 보세요. 어쨌든지 저것의 결과는 스칼라 값일 거예요. 그죠? 왜냐면 벡터 계산을 한 것에 발산을 계산했으니까 스칼라라고. 이거면 스칼라 하면 양변의 임의의 최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게 이퀄이라고 그러면 저거 t라는 값으로 정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적분한 거나 이거 적분한 거나 같아야만 되겠죠. 그럼 이거 적분한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 적분한 거. 그러면 요걸 하나의 벡터로 보세요. 하나의 벡터로 봐서 어떤 벡터의 발산의 최적 적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벡터 자체의 폐곡면에 대한 면적 적분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D였었다고요. 그게 여기 온 거예요. D. 그러면 저기 최적에 대해서 폐곡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최적 적분은 뭘 내포하고 있냐면 폐곡면 적분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최적 적분이요. 이것은 면적 적분이에요. 면적 적분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저렇게 발산 대신에 벡터 자체만 가져왔지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뭘까요? 폐곡면에 대한 선적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회전 정리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안 배운 것입니다만 아까 미리 당겨 쓴 게 결국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폐곡면에 대한 이 면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면적이 이런 면적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 면적은 폐곡선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폐곡선이에요. 근데 이 면적이 그냥 면적이 아니라 폐곡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폐곡면은 폐곡선을 가질까요? 아니에요. 면적은 항상 폐곡선을 가져요. 그런데 폐곡면의 폐곡선은 얼마일까요? 폐곡선의 폐곡면은요. 자, 지금 현재는 최적이죠. 최적이면 폐곡면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순간은 최적이 아니에요. 그때는 폐곡면이 없어요. 그러면 폐곡면이 없을 때 이거는 면적이 있죠. 폐곡면은 아니지만 면적이 있는 거예요. 가상자리가 면적이에요. 그때는 폐곡선이 있어요. 폐곡선 여기 있잖아요. 요게 폐곡선이에요. 자, 이 면적의 폐곡선은 뭐예요? 이거죠.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를 봉했어요. 그럼 폐곡선은요? 여기도 있고 여기 봉했다면 여기만 있겠죠. 근데 이거 완전히 봉하면 없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왜 최적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최적이 아닐 때는, 즉 일반적인 면적일 때는, 최적이 아니면 일반적인 면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면적일 때는 폐곡선이 있다고요. 근데 폐곡면이 되면 폐곡선은 곡선의 경로가 제로인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슬라이드에 보면 결국은 최적 적분은 폐곡면 적분을 필요로 하고 곡면 적분은 폐곡선 적분을 필요로 하는데 곡면 중에 특별한 경우 폐곡면이라면 폐폐곡선이니까 폐폐곡선에 곡선은 없잖아요. 적분 경로가 없잖아요. 적분 경로 없으니까 결국은 제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건 뭐냐면 폐폐곡선이에요. 폐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은 제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아니면 왜 이렇게 거꾸로 가냐?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가지고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해 못하면 할 수 없죠. 뭐 이건 뭐 같아 보여? 복주머니요. 복주머니가 저렇게 열려져 있을 때는 최적이 없죠. 그때 면적이 있어요. 폐곡면이 아니라 그냥 면적이니까 저기는 폐곡선이 있죠. 얼만큼에? 아구리만큼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봉했어요. 그럼 최적은 세적이 생겨났지요? 그럼 폐곡면은 있지요? 겉표면에 있어요. 폐곡선은요? 경로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0이라고요. 이해되겠죠? 이해 못해도 뭐 할 수 없어요. 그냥 요것만 보고도 회전을 구하고 나서 발산을 구해 보니까 0이더라. 그래도 끝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항등식입니다. 그렇게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될 것인데 아직 우리 갈 길은 멀어요. 뭐 2학기 돼야 뭐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적분형이 있다. 이런 것으로서 이제 갈 길만 좀 정리해 놓고 어쨌든 오늘 배운 발산이라는 개념 여러분이 유도를 잘 해서 이해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발산 정리까지 그렇게 잘 해주기 바랍니다.